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무료 합격! 자, 저희 이제 이번 시간에는요, 51쪽에 보면 분계와 전기라고 나오죠. 자, 우리 분계는 해봤잖아요. 분계는 뭐 이론적인 건 없고요. 분계, 차변, 대변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분계. 분계는 우리가 금방 해봤고, 분계가 나오고 난 뒤에 전기를 배우게 돼요. 전기. 예, 전기는 우리가 해봐야 됩니다. 예, 분계와 전기. 그래서 분계와 전기는 장부 기록의 수단이에요. 그래서 분계와 전기가 누락이 되거나 또는 잘못 기장이 된다면 장부에 오류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분계 전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술적인 거죠. 자, 그래서 분계는 다 해봤으니까 우리 분계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저희 교재는 52쪽. 자, 52쪽에 보면 문제 9번 갖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제 9번을 가지고 다음 거래를 분계하시오 그랬죠? 예, 분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52쪽의 문제는 9번이죠. 9번. 1번 보겠습니다. 자, 현금 60만 원과 건물 40만 원으로 영업을 개시하다. 영업을 시작했잖아요. 그럼 이 회사는 현금과 건물을 갖고 장사한 거 아니에요? 그게 출자자들로부터 현금하고 건물을 출자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들어온 거는 차변에 현금하고 건물이 들어오죠. 현금과 건물이 들어와서 얼마? 60만 원, 40만 원? 그러면 60만 원, 여기 40만 원. 그럼 이거를 뭐라 그래? 이거를 우리는 자본금이라고 그러죠. 자본금. 영업을 시작할 때 자본금 100만 원 이렇게 되죠. 자, 요번에는 교환 거래가 되겠습니다. 자산과 자본이 나왔으니까. 자, 2번입니다. 2번은 상품 50만 원을 매입하고 대금은 외상으로 하다. 자, 분계하면 어떻게 돼요? 차변의 상품 50만 원 외상으로 했으니까 대변에는 외상, 그렇죠. 매입금 50만 원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네, 외상 매입금 50만 원. 자, 이것도 자산 증가, 부채 증가. 교환 거래죠. 교환 거래. 세 번째. 자, 상품 20만 원, 원가는 15만 원짜리예요. 을 약소금을 받았대요. 예, 상품 20만 원을 어떻게 약소금 받고 팔았다는 거죠. 원가는 15만 원짜리를. 자, 그러면 15만 원짜리를 얼마에 팔았다? 20만 원을 받고 팔았다. 그럼 5만 원만큼 이익이 생기죠. 이게 상품 매출 이익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분개하게 되면 대변의 상품은 얼마짜리가 나가요? 그렇죠. 15만 원짜리가 나가죠. 그런데 돈은 어음을 받았잖아. 20만 원짜리 어음. 그걸 뭐라 그러죠? 받으러움. 받으러움 20만 원. 그럼 5만 원만큼 남겼잖아요. 이걸 우리는 상품 매출 이익 5만 원 이렇게 분계가 되겠죠. 이 상품 매출 이익은 수익이에요. 상품은 자산이에요. 자산과 수익이 같은 변에 있으니까 이거는 혼합거래가 되겠죠. 혼합거래. 자, 그 다음 4번에 현금 20만 원을 은행에 당좌 예금하다. 현금을 은행에 당좌 예금했으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은 감소하죠. 20만 원이 감소하고 차변에는 당좌 예금을 했으니까 당좌 예금이라는 자산은 20만 원이 증가하겠죠. 이 당좌 예금은 나중에 수표를 발행하게 되면 대변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5번에 바로 나오네요. 외상 매입금 15만 원을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했다. 외상 매입금을 갚았어요.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를 갚았습니다. 외상 매입금은 부채니까 대변에 있잖아요. 이거를 갚았다는 거예요. 차변으로. 그럼 차변에 외상 매입금 50만 원 중에 15만 원만 갚았다는 거예요. 그럼 15만 원만 감소하죠. 그죠? 예. 근데 뭐를 갚았어요?
수표를 발행해서 갚았으니까 당좌 예금 15만 원 이렇게 되겠죠. 당좌 예금. 자, 교환 거래입니다. 부채의 감소, 자산의 감소. 교환 거래. 자, 그다음에 6번에 현금 10만 원을 대여하고 약소고음을 받다. 아주 중요한 말 나왔네요. 아주 중요한 말 나왔습니다. 예, 이건 별 표시해 놓으세요. 별 표시. 현금을 뭐 했다고요? 대여했대요. 대여. 대여는 뭐예요? 빌려줬다는 거예요. 그럼 빌려줬으니까 대변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10만 원 감소하죠. 그죠? 현금이라는 자산이 10만 원 감소했어요. 빌려줬으니까 나갔잖아요. 근데 돈을 빌려줬으면 우리는 뭐라 그래? 단기 대여금 그래야 되거든요. 단기 대여금 10만 원 이래야 되거든. 근데 뭘 받았대? 어음을 받았대. 어음을 받았다고 여기다가 받으럼 그러면 안 돼요. 그냥 단기 대여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받으럼 그러면 틀려요. 아니 여기는 상품 팔고 어음 받았을 때 받으럼 그랬는데 왜 얘도 어음 받았는데 왜 받으럼 그러면 안 되냐? 자, 이제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 이 어음은 상품을 사고 팔 때는 어음을 주고받으면 받으럼 지급어음 그래요. 근데 상품이 아닌 것을 우리가 거래할 때에는 약속어음을 주거나 받거나 하는 거는 무시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받으럼 지급어음은 언제만 나오는 이름이다? 그렇죠. 상품일 때만 나온다. 그럼 상품이 아닐 때는 뭐냐? 그건 그냥 하나의 영수증이에요. 영수증. 돈 빌려주고 어음 쪼가리 받아놨다 이 소리예요. 대여금 그냥 대여금이죠. 예를 들면 하나 더 합니다. 자, 비품을 팔았어요. 가지고 있는 비품, 책상 의자를 팔았다. 비품 얼마를 10,000원을 팔았다. 대금은 현금 받았다. 그럼 차변에 현금 10,000원 이렇게 분계가 되는 거죠. 근데 현금 안 받았다. 그냥 나중에 받기로 했다. 그럼 나중에 받기로 했으니까 돈 나중에 받을 거니까 미수금 그런단 말이에요. 상품이 아니니까 미수금이라고 해야 돼. 이해가셨죠? 예, 미수금. 근데 여기서도 뭐라 하냐면 비품을 팔고 대금은 약소거음을 받았다. 그래도 그냥 미수금 그래야 돼. 받으러 온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 더 다시. 자, 차량 운반구를 구입하고 그럼 차량 운반구가 들어왔죠? 차량 운반구라는 자산이 들어왔어요. 얼마가? 10,000원. 그리고 대금은 외상으로 했다. 그럼 뭐라 그래야 돼? 외상으로 했다. 그렇다고 이게 외상매입금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상품이 아니니까 미지급금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미지급금. 상품이 아닐 땐 미지급금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도 보세요. 차량 운반구 10,000원을 매입하면서 대금은 약소금을 발행해서 지급했다. 그래도 미지급금 그러는 거예요. 지급어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받으러옴 지급어음은 상품일 때만 쓰는 거예요. 아셨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시험에 간혹 나와요. 간혹. 네, 그래서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6번은 현금을 대여했으니까 대변에 현금이 나가고 대여했으니까 그냥 단기 대여금 그러는 거예요. 그 뒤에 약소금을 받았다 이 얘기는 뭐야? 약소금 받았다는 얘기는 돈 빌려주고 그냥 영수증 받아놨다 이 소리예요. 돈 빌려준 거 영수증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차용증서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차용증서 대신에 어음을 받아놨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 다음 7번입니다. 단기 대여금 10만 원과 이자 2만 원을 현금으로 회수하다. 자, 단기 대여금하고 이자를 현금으로 회수 받았대요. 그럼 차변에 현금이 얼마가 들어옵니까? 10만 원과 이자 2만 원이니까 12만 원 들어오겠죠? 12만 원이 들어오고 대변에는 이 단기 대여금 받았으니까 얘가 없어집니다. 감소. 단기 대여금이라는 자산이 이제 없어져요. 받았으니까. 채권이 감소하는 거예요. 그럼 2만 원 이자 받았으니까 예, 이거는 이자 수익이 되겠죠? 이자 수익 2만 원 이렇게 분결합니다. 됐죠? 네. 그러면 이거는 혼합거래가 되죠. 왜? 수익은 이자 수익은 수익이고 단기 대여금은 자산이니까 수익과 자산이 같이 있으니까 이게 혼합거래가 됩니다. 혼합거래. 자, 8번입니다. 8번에 영업용 차량 운반구 20만 원을 구입하고 이거 길어요. 그러니까 끊었어요. 영업용 차량 운반구를 구입했대요. 그러면 차변에 차량 운반구라는 자산이 구입했으니까 들어왔어요. 얼마짜리가? 20만 원. 그러면 이제 대금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근데 대금은 뭐로 지급했대요? 대금은
15만 원은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고 수표를 발행했으니까 당좌 예금으로 지급한 거죠. 15만 원. 그럼 5만 원 더 줘야 되잖아요. 근데 5만 원은 뭐라 했어요? 예, 잔액은 1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했다. 안 줬죠. 그럼 이거 뭐라 그래야 돼? 5만 원 이거 뭐라 그래야 돼? 외상매입금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뭐예요? 미지급금. 차량을 구입하고 대가를 아직 안 줬잖아. 미지급금. 상품일 때만 외상매입금이라는 말 써. 상품이 아닐 때는 미지급금 그래요. 미지급금 이렇게 분개한다는 거죠. 됐죠? 만약에 여기서도요. 보세요. 자, 차량 운반구 20만 원을 구입하고 대금 중 15만 원은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고 나머지 5만 원은 약소거금을 발행하여 지급했다. 그래도 미지급금 그런다는 거예요. 지급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아셨죠? 예. 미지급금 그래야 돼요.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자, 9번입니다. 9번에 우표민 엽서. 우표민 엽서는요. 통신비예요. 우표민 엽서 구입대금 4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면 대변에 현금이 4만 원 나가고요. 우표민 엽서를 구입했으니까 통신비 그럽니다. 통신비 4만 원. 비용이 발생했으니까 이거는 손익거래가 되겠죠. 10번. 영업용 비품 8만 원을 구입했어요. 여기까지. 영업용 비품을 구입했으니까 차변에 비품이 8만 원 증가하죠. 구입하고 대금은 약소거금을 발행하여 지급하다. 그럼 여기 대변에 약소거금을 발행했다고 지급어음 그러면 틀린단 말이에요. 상품이 아니잖아요. 뭐라 그래야 되죠? 그렇죠. 미지급금 그러는 거죠. 미지급금. 미지급금. 자, 비품을 사고 외상으로 하면 미지급금. 비품을 사고 약소금을 발행해서 지급했다. 그래도 미지급금. 비품을 팔고 외상으로 했다. 미수금. 비품을 팔고 약소금을 받았다. 그래도 미수금. 알겠죠? 예. 그 다음. 그러니까 받으러옴 지급어음은 상품일 때만 쓰는 거다. 이 소리. 자,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11번. 단기차입금. 꾼돈이에요. 60만 원에 대한 이자. 그러니까 이 60만 원을 준다는 게 아니라 과거에 60만 원 빌렸는데 여기에 대한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거예요. 그게 60만 원은 거래가 아니에요. 내가 옛날에 60만 원 빌렸는데 오늘 이자 5천 원 갚았다 이 소리예요. 이해가셨죠? 예, 그래서 5천 원만 분개하시면 돼요. 분개하게 되면 대변에 현금 5천 원. 차변에 이자 지급했으니까 이자 비용 5천 원. 이렇게 되겠죠? 예. 다음 12번. 자, 상품 23만 원, 원가는 25만 원을 매출해서 팔았어요. 그러면 25만 원짜리를 23만 원에 파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손실 났죠? 얼마가? 2만 원. 이때 2만 원 손실을 상품 매출 손실 그래요. 자, 일단 분개하게 되면 상품 팔았으니까 대변의 상품은 원가가 나가 25만 원. 25만 원이 나갑니다. 그리고 돈을 받아야 돼. 23만 원을. 그런데 대금은 20만 원은 현금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현금으로 20만 원을 받고요. 그러면 3만 원 더 받아야죠. 3만 원은 약소거금을 받았대요. 그럼 뭐야? 받으러움이에요. 받으러움 3만 원 이렇게. 자, 그럼 차변 대변이 안 맞잖아요. 여기는 23만 원, 이거 25만 원이니까 2만 원 손해났죠? 요 2만 원 손해를 뭐라 그래요? 상품 매출 손실 2만 원. 자, 요거는 혼합거래입니다. 혼합거래. 혼합거래. 현금과 받으러면 자산이니까 둘 다 자산이니까 자산과 상품 매출 손실 비용이 나왔으니까 혼합거래가 되겠네요. 자, 13번. 점포에 대한 집세 4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자, 현금이 얼마가 나갔어요? 4만 원. 집세를 지급했다 그랬잖아요. 집세를 지급한 거니까 어떻게 됩니까? 임차죠, 임차. 임차. 세입자. 임차료 4만 원. 자, 14번에 점포에 대한 집세 5만 원을 현금으로 받다. 아, 이건 집세를 받았네요. 그럼 차변에 현금 5만 원. 그럼 대변에는요. 집세를 받았으니까 이거는 임대인 입장이죠. 예, 그래서 임대료 그러면 됩니다. 임대료 5만 원.
자, 15번입니다. 15번은 기초에서 나오지는 않아야 되는데 그냥 뒤에 가면 나오는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반품권이 부여된 상품 10,000원을 현금으로 매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이번에 매출할 때 어떻게 뭐 홈쇼핑이나 또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 10,000원을 팔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품권을 부여했다는 거죠. 그럼 반품할지 안 할지는 고객이 결정을 하겠죠.